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것의 의미,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아이젠밸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젠밸류를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자, 얘기했고, 그럼 모든 시스템이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요 위에 게 1이고 0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K1, K2가 여기다 자리하게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숫자는 다 못 바꿉니다. 자, 시스템에 따라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블 하다, 언컨트롤러블 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스템은 언컨트롤러블 할 수가 있습니다. A, 따져보고. 이런 언컨트롤러블 시스템을 가지고 인공지능 한답시고 데이터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고 얘가 컨트롤 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시스템을 모르고 데이터만 갖고 접근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 인버티드 펜들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됐는데, 자, 스테이트 피드백 A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매트릭스 곱하기 개인 K를 해서 새로운 A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에서 여기 이제 시스템 매트릭스고, 자, 이걸 그대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플레이스 K라는 걸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구해진 K가 지금 개인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J 플러스, 자, 아이젠밸류부터 해볼게요. EIG A 플러스 B 곱하기 K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네. 자, 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 크로즈 루프가 실수값이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죠. 그럼 아이젠밸류가 이렇게 이제 바뀌면 얘 특성에 따라서 얘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 아이젠밸류 폴이라 하죠. 아이젠밸류를 가지게끔 개인을 찾아주시오 했는 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면서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자, 그게 플레이스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원하는 폴.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폴이 만약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면 얘가 개인이 바뀌겠죠.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시스템 특성이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있었는데, 얘는 뭐냐면, LQR, 약간 리니어 쿼드레틱 레귤레이터입니다. 리니어 쿼드레틱 레귤레이터. 자, 요렇게 이제 개인을 한번 설계해 볼게요. 자, 앞에서 개인은, 자, K를 보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3승 6000 정도 되죠. 6000. 그럼 신호가 들어오면 어떠냐면 6000배 해야 돼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웬만한 보드 가지고 얘를 이제 실현을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니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때 개인을 해서 LQR로 해보니까, 와, 개인이 환상적입니다. 리저너블 합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잘 됐죠, 지금. 여러분들 했는 거 이렇게 했을 거고, 자, 위에서 했는 거하고는 개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LQR. 성능을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하고 일시적인 응답만 가지고 우리가 따졌는데, 자, 그래서 시스템에 있으면 내가 에러를 가지고 여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퍼런스 가지고 에러를 추적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 K를 설계를 한 건데, 이 K를 설계할 때 요 위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하는 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연산을 해서 이걸 개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니어 쿼드레틱 레귤레이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코스트를 정합니다. 코스트를 x 트랜스포즈 qx u 트랜스포즈 ru 해서 얘는 뭐냐면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입니다. 상태가 곱하기 더하기 해서 끝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 에너지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죠. 그 값을 최소화하라. 최소화하는 개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한 게 뭐냐면 U를 제곱해서 되어 있죠. U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U 입력이 나올 겁니다. 얘를 다 더해서 얘 전체를 계산한 거를 최소화하는 개인 K를 찾아라 해서 수학적으로 찾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적제죠. 최적화예요. 최적화한다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웨이트를 내가 Q를 얘를 10배, 얘를 1배 하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웨이트가 큽니까? 얘가 웨이트가 크죠.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웨이트가 더 커지고 얘를 전체 계산하는 게 100레벨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레벨이라 하겠어요. 그러면 미니마이즈 하면 얘가 더 효과가 더 나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관심이 많으면 얘 웨이트를 키워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나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1로 하는 거예요. 대신 얘를 에너지를 웨이트를 100을 해줘요. 그러면 얘 최소화 문제를 풀면은 얘가 훨씬 효과를 보죠. 그러면 얘는 천천히 가지만 에너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최적화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적에는 모든 거에 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으로 최적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는 사람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최적화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요 코스트 펑션, 이거를 코스트 펑션이에요. 코스트 함수. 자, 얘를 최적화하도록 개인 K를 찾아내는 게 LQR입니다. LQR.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를 미리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한번 얘를 반대로 해볼게요. 자, 얘를 1로 하고 R을 10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개인 K를 구해보면 개인이 훨씬 작아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피드백을 하면 어떠냐면은 제 입력이 U인데 뭐 3을 곱하는 게 낫겠으면 0.3 하면 입력이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웨이트에 따라서 최적화는 Q 웨이트 함수를 해서 구해주는. 그 시뮬레이션 하면 당연히 얘는 응답이 느려집니다. 훨씬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최적화에는 제어기를 구한 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없애고 얘를 가지고 이제 K만 가지고 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LQR로 개인쿠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옵티말 제어를 해서 룬지쿠타를 풀어서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을 했죠, 지금. 그러면 0으로 가서 초기 조건이 0.5 작을 때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잘 될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비선형 시스템이죠.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에서 우리가 제어를 하려면 원래는 이건 선형 제어기죠. 이게 커지면 동작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제어기 자체가 선형 제어기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 중요해요. 자, 원래 시스템은 비선형 시스템인데 제어기는 선형 제어기입니다, 지금. 그럼 선형의 영역에서는 잘 맞는데 이게 0.5가 아니라 만약에 커진다. 그럼 비선형성이 커지죠. 그러면 얘는 동작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선형에 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선형 모델에.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선형 모델의 시뮬레이션이 잘 됐다 한다고 실제 잘 되느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비선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델이 또 정확하냐? 실제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는 그 식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프릭션이라든지 아니면 입력 제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은 여기 넣으면 넣을수록 실제와 가까워지죠. 그럼 논문을 쓴다는 것은 좀 더 실제적인 모델을 다루면 다룰수록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 배우는 건 이 정도 배우죠. 리니어. 그래서 리니어에서 내가 비선형을 한 개씩 더 고려하면 좀 더 실제적인 상황으로 가까이 간다. 근데 처음부터 실제적인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게 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점차 비선형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인 걸 다뤄야 되는 거죠.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머리 아프니까 요즘 인공지능 하는 거는 데이터 가져가자. 그냥 실제 데이터 가져가자. 잘 됩니다. 데이터 가져. 근데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데이터만 갖고 해결하려고 덤빌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하고 또 여러분들 뭐 뒤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동 제어에 들어가는 부분 학부 때 배우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을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디바이스가 뭔지 아시는 분 본 적 있나요? 아마 다들 처음 봤을 겁니다. 이마트 가면 이제 드릴 팔죠. 드릴 팔면은 그게 이제 대략 한 10만 원 하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럼 뭐 집에서 마사받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제 아는 이제 사업하시는 선배님이 이걸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뭐 드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일반 드릴이 아닙니다. 가격을 보니까 2천만 원 한대요. 뭐죠? 얘가 뭐죠? 2천만 원 하는 게 뭐 별로 간단하게 생겼는데 왜 2천만 원이지? 이게 대하면 정형 외과에서 쓰는 외과용 수술용 드릴입니다. 그 이제 이게 제품이 이제 스위스 제품인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자꾸 쓰다 보면 이제 고장 나겠죠. 고장 나면 이제 그 스위스로 보내가 맡깁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오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뭐 일을 안 할 수 없죠. 새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대씩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거를 보드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천천히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PID 제어를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뼈를 깎을 때도 정속도로 이제 로드가 걸리는 상황이죠. 로드가 걸린 상황에서 정속도 제어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제어가 정확하게 빠르게 이제 돼야지 깔끔하게 이제 뼈를 깎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우리처럼 제어를 잘 못하면 엉망이 되겠죠,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뼈를 깡다 누르면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해보니까 아주 잘 제어가 된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뭐 잘 개발을 해서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PID 제어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능을 따져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내가 엘리베이터를 간다든지 모터라든지 어떤 자동차라든지 어떤 위치 제어 또는 속도 제어하면 원하는 수준이 있고, 자, 그렇게 가기 위한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응답. 그 다음에 정상 상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정상 상태 응답. 그게 두 개예요. 근데 이제 통신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시적인 응답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으로 쓰는 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을 쓰면 얘가 정상 상태에 대해서 크기와 그다음 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제 로봇이 물컵을 나르는 뭐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적인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이게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는. 그 시간에서 보면 최고치가 되는 피크 타임, 그 다음에 정상 상태로 가는 세틀링 타임, 이게 이제 성능의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버슈트가 얼마만큼 커지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정상 상태 에러가 얼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이게 성능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루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스펙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에서는 2개, 자, 크기에 대해서는 2개 정도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역변환하면 이런 형태의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와 2차 시스템의 결합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차 시스템도 이와 같은 응답이 나오게 되고 선형 시스템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즉 분모에 해당되는 근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이 돼요. 즉 모든 실수근을 가지면 익스포넨셜 결과만 가지죠. 근데 복소근을 가지면 오실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소수가 더 커지면 주파수가 더 빨라지죠. 자, 오른쪽으로 이제 근의 위치를 가지면 심지어는 이렇게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주어진 시스템이라면 내가 이 근의 위치를 어디로 가느냐가 결국은 제어를 잘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극점의 배치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메가 n, 즉 오메가 n이라는 것은 이 반지름의 크기입니다. 극좌표의 이 반지름의 크기, 이게 이제 어떤 크기 오메가 n보다 더 크면 응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근의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타, 즉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 제타의 각도가 점점점 실수축에 가까워지면 댐핑, 오버슈트가 작아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오버슈트를 줄이려면 이 각도를 점점 실수축에 가깝게 나아가야 된다. 자, 또 하나는 실수값, 극점의 값이 실수값이 좌반 평면에 갈수록 정착시간, 세틀링 타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무한히 보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세계 공통적. 그럼 왜 왼쪽 무한히 안 보내느냐?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개인이 커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실제적으로 제압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약에 액추에이터가 캐파가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은 뱅뱅 컨트롤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볼트를 쓸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볼트 주면 뭐 제일 성능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입력의 제한 조건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적당한 에너지를 작게 쓰면서 성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 솔루션을 찾는. 그 엔지니어링 문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제한 조건도 같이 있죠. 그래서 목표와 제한 조건을 같이 해서 푸는 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자, 요거는 다른 PID.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제 PID, 즉 P 개인과 적분, 에러가 누적된 거, 그 다음에 미분. 에러가 변하는데 빠르게 변하는 거냐, 아니면 천천히 변하는 거냐에 따라서 개인을 조절해서 PID 제어를 해서 우리가 에러를 제로로 만듭니다. 자, 이 PID 제어는 크게 PI와 PD 제어를 병행해서 이제 PID를 만듭니다. 먼저 PI 제어는 분모가 적분이 있으면 에러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K1, K2를 가지고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거. 앞에서 했던 위치를 0으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PD 제어는 앞에서 했던 근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응답을 바꿔줍니다. 즉, 얘는 정상 상태 응답을 고려하고 밑에 거는 일시적인 응답을 고려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진 게 PID 제어가. 자,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튜닝 해주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특성을 보고 자동으로 PID 게인을 이렇게 튜닝 해주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ID 제어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여기 보면 적분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20dB 1 라디안 퍼 세커에서 20dB 떨어지다가 위에 제로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20dB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제로를 만나면 20dB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특성은 이제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로 올라가는 형태로 PID 제어기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은 페이지가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270도로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모델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3차 모델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가해주면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DC 전압을 조금씩 PWM 신호를 이용해서 평균 전류를 제어를 하면 속도 제어가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얘는 3차 전압에서부터 앵글까지 전달함수를 하면 3차 모델로 얻어집니다. 모델링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장치에 모터를 보니까 맥스 모터 요걸 씁니다. 스위스 제품. 그래서 요걸 스펙을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저항, 그 다음에 각각 파라미터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달함수를 구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작으면 천천히 응답을 가지고 좀 높이면 빠르면서 오버슈트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KP를 15라면 오버슈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하려면 뼈를 깎는데 다른 데 이제 다칠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낮추면서 빠른 응답을 가지고 싶겠죠. 그러면 KP만 조절해서는 얘를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PD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점의 위치를 보면 P 제어만 하면, 자, 극점의 위치가 한 개는 좌반으로 가고 한 개는 우반 평균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P 제어만 해서는 안 된다. 자, 요 특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좌표 위치를. 그래서 이제 극점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이 P 제어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D 제어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점을 한 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게 위치가 이렇게 이제 응답 특성 같지만 오버슈트가 작아지는 이런. 그럼 물리적으로 보면 내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아니면 미분은 0이지만 이제 에러가 크다. 그러면 반대로 게인을 눌러줘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항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제로를 한 개 추가해 줌으로써 이 극좌표의 위치가 바뀌고 응답 특성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결과를 제로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반 평균으로 언스테이블해졌으면 제로를 추가함으로써 좌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제로를 추가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응답 특성을 보면 1.59초로 굉장히 이제 특성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앞에 있는 모터 스펙을 그대로 주고 응답을 하는 PI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도 런지쿠타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1점 얼마니까 플러스 90도예요.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이제 수술할 때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이 모터를 오른쪽 95, 왼쪽 90도 이렇게 팍팍팍 트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버슈트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PID 제어하면. 못 쓰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제어를 잘 하시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 이 수업을 쭉 듣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DC 모터 모델은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전압에서부터 앵글까지 2차 시스템 모델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S 플러스 1하고 S분의 1 두 개를 이제 각각 분리를 해도 요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기는 출력이 앵글이라면 얘는 거꾸로 하면 미분입니다. 그래서 각속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전압을 해주면 각속도가 나오고 각속도가 적분돼서 앵글 나오고. 그래서 DC 모터 이제 동작하는 걸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세타 닷은 세타 닷, 세타 투 닷은 그 다음에 세타 닷, 그 다음에 플러스 U. 자,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자, DC 모터를 모델링 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이거 푼다 그랬죠. 푸는 거를 해보니까 A 매트릭스인데 얘를 스칼라를 먼저 풀면,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를 묶어서 해를 구하면 이와 같이 초기 조건과
입력에 대한 결과로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매트릭스가 됐을 때 얘를 같은 방식으로 풀면은, 자, A 대신에 매트릭스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냐? 결국은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A 매트릭스가 여러 번 곱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A 매트릭스와 E의 AT를 곱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E의 AT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느냐? 자, 원래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쭉 전개하면 얘가 각각을 여러 번 곱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E의 T, E의 ET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 매트릭스로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수학하시는 분의 케일리 해밀턴 메소드라는 방법을 위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결국은 뭐냐면 A 매트릭스의 아이젠 밸류를 요걸 구하면은 0하고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것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2의 0이고 2의 마이너스 t죠. 그래서 요는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 이런 형태가 E의 AT다. 그러면 E의 AT를 알면 어떻게? X0 값이 있으면 우리가 T 시간이 지났을 때 현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라플라스 변환으로도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A의 인버스를 쭉 해서 인버스 구하고 계산을 해주면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EAT다. EAT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얻으면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전달함수 형태로 구하면 응답 특성을 구할 수 있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자, 마찬가지 얘도 풀면은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XT. 자, 앞 시간에 이제 모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얘하고는 결국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도 상태방정식으로, 상태방정식도 전달함수 구해서 얘의 응답 특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자, 적분기, 2차 시스템에 적분기 두 개를 넣고 X 미분, X 두 번 미분은, 자, 입력하고 각각의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얘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5, 6을 2, 2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얘가 측정을 한다 했죠. 측정을 해서 얘가 5니까 마이너스 얼마, 얘도 피드백에서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이 숫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해준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얘가 측정이 가능하다면 측정해서 개인을 곱해서 값을 입력에 해당되면 요 이제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 자, 이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달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상태 출력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식을 구한 거죠. 앞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 구하고,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도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B를 주고, 자, 앞에서 했던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시그널 플로우를 구한 거죠. 적분기 두 개를 가지고 3, 2를 넣고 해주면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자동차도 같은 경우 속도를 상태로 보면 속도와 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이 자동차가 얼마의 힘을 주면 얼마의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1차 시스템 3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라도 어떤 DC 모터 모델도 3개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구할 수 있고, 물론 비선형 항이 있으면 비선형 항도 추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빌리티
자, 앞에 있는 모델을 쭉 했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폴의 위치에 따라서 특성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전달 함수가 이와 같은 거를 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준형이 2제타 오메가 n이 루트 2가 되고 오메가 n의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n이 1이니까 제타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2분의 루트 2. 그럼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 계산하면 0.707 됩니다. 0.7. 즉 제타가 0.7이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45도죠. 앞에서 각도가. 그래서 45도 각도의 근을 가집니다. 45도 각도의 근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타 값이 작으면 우리 응답이 이렇게 이제 오버슈트가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자, 오버슈트가 아예 없게 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제타 값이 0.7 정도, 즉 세타가 45도 측면에 있으면 오버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트가 없게 만들어주는 값이 이제 요 모델이 됩니다. 근데 DC 모터 모델은 전달 함수감이 이렇게 안 나왔죠. 그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폴의 위치를. 그래서 DC 모터 모델은 이와 같이 되고 내가 피드백에서 게인을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 게인 K1, K2가 계산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의 자 K1, K2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가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K1은 1, K2는 루트 2 빼기 1 해주면 내가 원하는 크로즈루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스테이트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X에다가 K1에 X1에다가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K2에다 1.414죠. 0.414를 K2를 곱해서 피드백 해주면 결국은 모터 시스템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이고, 자, 그럼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느냐? 자, 수학적으로 보면 B 매트릭스 곱하기 AB, 즉 B가 0, 1, A가 앞에서 0, 1, 뭐죠? 0, 1, 0,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B, AB. AB 곱하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매트릭스가 나오죠. 0, 1, 1, 마이너스 1. 자, 2차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요걸 만들어 놓고 이 행렬이 요 칼럼이 0이라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선형 결합으로 곱하거나 더해서 얘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형 독립이라고 해요. 벡터가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벡터가 디멘전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랭크가 n이 되면 2차 시스템 두 개가 되면 얘는 컨트롤러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트롤러블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랭크를 체크해서 랭크가 풀 랭크가 되면 이 시스템은 completely controllable하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블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고 매트랩에도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면 CTRB 컨트롤러블 A, B 하면 이 매트릭스를 리턴해 줘요. 그래서 랭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랭크 answer 하면 4 나오죠. 그럼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 하다는 겁니다. 4차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화 해보고 이렇게 해서 CTRB 해보고 랭크 체크하면 4면 얘는 뭐 빅데이터라 쓰든 뭐든 제어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가 가능하겠구나 이제 판단할 수. 랭크 체크했는데 얘가 이제 3이 나왔다.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다루기 쉬운 문제는 이런 다이어고널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따로 밑에 거 따로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어가 제일 쉽습니다. 이것도 컨트롤러블 랭크를 체크해 보면 풀 랭크죠.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벡터가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completely controllable 하다. 자, 그래서 피드백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개인 K, K2를 이용해서 내가 폴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 시뮬레이션 한다면, 자, 이게 이제 모터 시스템 모델이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그래서 내가 개인 K를 이렇게 피드백 한다는 거는 이 숫자가 서로 상쇄돼서 결국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피드백 한다는 게. 해보면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룬지쿠타 이용해서 모터 시스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옵저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좀 간략하게 하고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